네, 안녕하세요. SAP 석세스 팩터스의 송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세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경영 환경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런 외부 환경 변화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부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보다 빠르고 좀 민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사람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육성하는 방식, 즉 HR의 운영 방식도 좀 더 기민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년 전부터 스킬 중심 HR, 스킬 기반 인사 이런 용어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무라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적으로 유효할 것입니다만 이 직무만으로 인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큰 어떤 변화의 속도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퍼지게 되면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스킬 기반 인사라고 하는 어떤 개념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직무 중심 인사로 많이 전환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오셨죠. 그리고 많은 노력들을 그동안에 해오셨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직무 중심 인사가 아직 정착되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스킬 기반 인사라고 하는 또 새로운 개념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약간 우리 국내 기업들은 조금 당혹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스킬이라고 하는 개념들이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스킬 중심 인사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점에 탁월할 필요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저희 SAP 석세스 팩터스는 이러한 스킬 기반 인사를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이 지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이 스킬이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는 그 유효 주기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이 스킬의 유효성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스킬의 반감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 따르면 최근에 이제 일반적인 스킬의 경우 이 스킬의 반감기가 5년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일부 테크니컬한 스킬의 경우에는 2.5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인 즉슨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새로운 스킬 습득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으신다면 앞으로 5년 이후에 여러분들의 스킬의 가치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일부 엔지니어 분들의 경우에는 거의 가치가 남아있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조금 무시무시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스킬의 유효주기가 짧아지고 있느냐? 새로운 스킬들이 계속 대두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트너에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일즈, IT 그리고 재무에 관련된 채용 공고들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019년도에는 채용 공고 한 건당 평균 14개의 요구 스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4년이 되면 총 17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8건이 2019년도에 제시되지 않았던 새로운 스킬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2019년도에 제시되었던 14개 스킬 중에서 5개는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즉 이렇게 새롭게 계속적으로 새로운 스킬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런 새로운 스킬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고요. 우리 HR들은 이런 스킬들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어떤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최근에는 이제 인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스킬을 중심에 두고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이 스킬 중심 인사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스킬 중심 인사가 대두되게 된 몇 가지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이제 직무 중심 인사를 생각해 보시면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여러 가지 요구 조건 중에 하나의 영역이었죠. 그리고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이 채용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동 배치에 있어서의 어떤 기본적인 인사 운영 단위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직무를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공식적이고 포멀한 그런 활동입니다.
우리가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스킬들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검증을 하고 직무기술서에 반영을 하고 직무 가치를 재산정하는 이 일련의 과정은 꽤 시간이 걸리는 그런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이 예전에는 우리가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수용하기 어려워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 동안에도 이미 스킬의 유효성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업무 자체가 점점 더 애자일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경영 환경이 새롭게 계속적으로 변화하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과제들이 조직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새로운 프로젝트라든가 새로운 업무들, 새로운 과제들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직무를 잘 생각해 보시면 직무에는 직무의 어떤 목적이 있고 뭐 책임과 역할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과업들이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앞서서 말씀드렸던 새롭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들을 직무와 연계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직무가 아니라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스킬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 스킬을 기반으로 해서 인력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바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스킬 습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스킬 중심 인사가 부각되게 된 어떤 배경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스킬을 얼마나 잘 확보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에게 스킬의 습득의 중요성을 설파를 시키고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에서도 스킬 중심 인사가 큰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스킬 기반 인사를 성공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갖춰야 할 몇 가지 핵심 성공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조직들은 새로운 스킬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하고 이를 조직 내부에 공유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회사, 우리 조직 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스킬 라이브러리들은 사실은 좀 많이 불완전하고 부정확하고 특히나 새로운 스킬의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새로운 스킬들이 무엇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내고 이것들을 현재 우리 조직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스킬들과 비교 분석하면서 새롭게 스킬의 분류 체계를 제시하는 이 스킬 텍소노미를 구현을 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성공적인 핵심 성공 요인의 첫 번째 요인이 될 것입니다. 네, 조직의 스킬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직원들의 스킬 데이터도 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의 직원의 스킬 데이터는 불완전하고 부정확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스킬 기반 인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직원들이 어떤 스킬들을 어떤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을 하고 있어야만 이 스킬 중심 인사를 제대로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 직원들의 스킬 수준이 어떠한지 명확하게 파악을 해내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에게 있어서 이 스킬을 업데이트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많이 번거롭고 귀찮은 그런 작업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스킬을 업데이트해서 공유한다고 해서 내가 우리 조직에서 어떤 베네핏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가시적인 어떤 베네핏도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본인의 스킬을 쉽고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떤 기술적인 지원책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계속 스킬을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유인책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제시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스킬에 기반한 인력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인원수에만 기반해서 인력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사람은 많은데 정작 쓸만한 사람은 부족한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스킬에 대한 어떤 디맨드 플래닝 그리고 서플라이 플래닝을 통해서 스킬에 대한 갭을 파악을 해내고 이것을 이제 클로징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병행해야 합니다. 채용을 한다던가 교육을 해서 이동 배치를 한다던가 외부의 어떤 프리랜서들을 하이어한다던가 이런 노력들이 같이 일관된 HR 전략하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실행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상당 부분 많은 기업들의 어떤 HR 시스템들을 보면 이런 각각의 영역들이 다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제각각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번째는 우리가 이 스킬 기반 인사를 또 확장하기 위해서는 HR 제도적 관점에서의 변화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이 스킬을 평가나 보상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많이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요. 이 스킬이 워낙에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스킬의 보유 수준이라던가 아니면 스킬의 상승을 위해서 직원들이 했던 어떤 액티비티들에 대해서 평가나 보상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스킬 기반의 애자일한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이제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업무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떤 공식적인 조직 구조화에서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이것도 비효율적일 수가 있습니다. 목적 집중적이고 과제 집중적인 단기의 어떤 크로스 펑셔널한 애자일한 조직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목적이 완료되면 해산을 하게 되는 이런 애자일한 형태의 조직 운영 그리고 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스킬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을 통해서 애자일한 인력 운영을 추구하는 이런 방식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5가지가 성공적인 스킬 기반 HR을 운영하기 위한 핵심 성공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스킬에 기반한 HR과 그리고 애자일한 조직 운영을 석세스 팩터스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3가지의 큰 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홀셀프 모델이라고 합니다. 직원 개개인의 어떤 스킬 역량뿐만 아니라 어떤 강점, 경력, 업무 스타일, 업무 선호도 이렇게 직원 개개인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직원에 대한 총체적인 뷰를 가져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제시를 합니다. 두 번째는 조직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경영 환경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가 회사는 비즈니스의 전략을 수정을 하게 되죠. 비즈니스 전략이 수립이 되면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스킬과 과제가 제시가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오퍼튜니티 마켓플레이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조직의 전략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스킬이라던가 과제가 제시가 되게 되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일종의 어떤 경력 개발 기회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직원들과 이러한 다양한 경력 기회들이 매칭이 되게 함으로써 직원들은 자기 주도적인 경력 성장을 추구할 수가 있고 또 회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과제들의 최적의 인재들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 3가지 큰 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일종의 플라이휠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 석세스 팩터스의 기본적인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것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AI나 머신러닝과 같은 첨단 기술을 통해서 기술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스킬 기반 인사 운영을 위한 핵심 성공 요인으로 이제 5가지를 말씀드렸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스킬의 동향을 파악을 하고 이를 조직 내에서 공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석세스 팩터스는 새롭게 스킬즈 온톨로지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스킬즈 온톨로지는 크게 2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글로벌 데이터 소스를 통한 부분과 조직 특화된 데이터 소스를 통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특화된 부분의 경우에는 글로벌 선진 기업들이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검증된 세계 최고 수준의 여러 가지 스킬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머신러닝을 적용을 함으로써 최신의 스킬 데이터들을 추출을 해내고 이것을 스킬 온톨로지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 조직 특화된 내용의 경우에는 조직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소스들, 예를 들어 이메일이라든가 잡보드라든가 아니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기회 마켓플레이스와 같은 데이터 소스들을 활용을 해서 머신러닝과 자연어 처리 기술들을 통해 조직에 특화된 스킬들을 빼놓지 않고 추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석세스 팩터스의 스킬스 온톨로지를 통해서 조직에 특화되면서도 글로벌 HR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는 조직에 특화된 스킬즈 라이브러리를 구축하실 수가 있고 이는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예, 두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핵심 성공 요인 두 번째는 바로 직원의 스킬 데이터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석세스 팩터스는 그로스 포트폴리오, 성장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머신러닝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이 되는 스킬들을 먼저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직원은 이 스킬 추천을 검토를 하고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한 후에 레이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래프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원이 현재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론이 되는 이런 스킬들을 빠짐없이 추출을 해내서 추천을 하게 되고요. 이 데이터 소스들은 앞으로 점점 더 확대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직원들은 쉽고 빠르게 본인들의 스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축적된 데이터들은 앞으로 이제 기회 마켓플레이스에서 본인에게 특화된 여러 가지 경력 기회들을 매칭할 수 있는 그런 기반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스킬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도 작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킬 기반 인사 운영을 위한 세 번째 핵심 성공 요인으로 스킬에 기반한 인력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석세스 팩터스는 SAP 어널리틱스 클라우드와 함께 스킬에 기반한 인력 계획 수립을 지원을 합니다. 스킬에 대한 디맨드 플래닝과 서플라이 플래닝을 통해서 스킬의 갭을 추출을 해내고 이것을 클로징하기 위한 다양한 HR 영역에서의 액티비티들과 연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채용을 한다던가 새로운 어떤 단기 역할을 만들어낸다던가 교육을 실행을 한다던가 외부의 계약직을 하이어하는 이런 일련의 HR 과제들과 연계를 해서 일관된 전략하에서 조화롭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특히 석세스 팩터스는 이러한 HR 플래닝과 코어 HR, 인재관리 그리고 HR 분석에 이르는 HR의 전 영역이 시밀리스하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킬 기반 인사 운영을 위한 마지막 핵심 성공 요인으로 제가 애자일한 인력 운영 방안 수립, 인력 운영 방안을 이제 구현해서 운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석세스 팩터스는 크게 두 가지의 기능 기반을 제공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실제 지원자들과 여러 가지 경력 기회들을 매칭을 해주는 기회 마켓플레이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애자일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다이내믹 팀스가 되겠습니다. 기회 마켓플레이스의 경우에 직원들은 자신의 이제 홀셀프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본인에게 맞춤화된 최적의 다양한 경력 기회들을 추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스킬들을 습득할 수도 있게 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서 최적의 인재들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게 되고 스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하게 됨으로써 스킬 갭을 빠르게 클로징할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내믹 팀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과제에 집중된 크로스 펑셔널한 이런 운영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게 합니다. 애자일한 조직을 구성을 하고 실제 목표가 완료되면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애자일한 조직을 지원하는 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최적의 인재들을 소싱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의 인재의 조합을 제공해서 최적의 팀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팀이 구성된 이후에는 OKR을 통해서 업무의 진행 상황이라든가 성과를 관리하고 직원의 어떤 개인 평가와도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애자일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종료시키는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스킬 기반 인사 그리고 애자일한 조직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석세스 팩터스가 이를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킬 기반의 애자일한 조직 운영은 비단 저희 SAP뿐만 아니라 여러 컨설팅 회사라든가 여러 리서치 기관에서도 공통적으로 미래 일의 변화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미래의 일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변화를 준비하는 기업들만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SAP 석세스 팩터스가 제공해드리는 HR 디지털 혁신을 통해서 직원들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함으로써 미래 비즈니스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